여동생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잔말 말고 해. 제 얼굴 위로 상간녀의 붉은 레이스 속옷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5년을 식당 불판 닦으며 뒷바라지에 세무사로 만들어놨더니 남편은 어린 여직원을 안방에 들이고 절 거실로 내쫓았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 상간녀를 복덩이라 부르고 조강지처에 도리를 운운하며 제게 속옷 빨래까지 시켰어요. 저는 상간녀의 더러운 속옷을 시어머니 면상에 도로 팍 집어 던지며 선언했죠. 아줌마가 직접 빡빡 빠세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딱 한 가지 행동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제 발밑을 기며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요. 배꼽 빠지게 통쾌하고 처절한 그날의 진실. 도대체 이 집구석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사이다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여의고 이 집 저 집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란 제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세상 그 어떤 반짝이는 보석보다 찬란하고 절대 놓칠 수 없는 유일한 동아줄 같았어요. 한겨울 난방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친척집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찬물에 밥을 말아 쉰 김치 쪼가리와 함께 넘기면서도 행여나 쫓겨날까 두려워 곁눈질로 어른들의 기분을 살펴야 했던 그 서럽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뼈저리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 남편을 만나 꾸린 내 가정 내 울타리만큼은 내 뼈를 깎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고 수천 번, 수만 번 가슴속 깊이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단단히 묶인 남편과 시어머니야말로 제가 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등대고 기댈 수 있는 진짜 내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살아왔어요. 과거 남편이 세무사 시험에 매달리던 5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저는 오로지 남편의 성공 하나만 바라보며 제 빛나는 젊음과 건강을 온전히 맷돌에 갈아 넣듯 바쳤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고 일어나 살을 에이는 듯한 한겨울의 날카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을 숨이 턱턱 막히도록 뛰어올라 무거운 우유를 배달했어요.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날에도 품에 안은 우유팩이 터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배달을 마쳤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곧바로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고깃집 뒷주방으로 달려가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찌든 시커먼 불판을 하루 종일 독한 세제로 박박 닦아냈습니다. 독한 약품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지문이 달아 없어져 지폐조차 제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몰골이 되었지만 밤늦게 단칸방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고시책을 파고드는 남편의 굽은 등을 바라볼 때면 그 모든 끔찍한 육체적 고통이 봄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죠. 하늘이 제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남편은 마침내 그 어렵다던 세무사 시험에서 당당하게 합격증을 쥐고 돌아왔고 시내 번화가 메인 거리에 번듯하게 개인 세무사 사무실까지 개업하며 화려하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 부부 앞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눈부신 탄탄대로만 활짝 펼쳐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얄팍한 마음이 참으로 무섭고 간사하게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옛말이 토시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제일 비싼 맞춤 양복을 빼입고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를 몰며 출퇴근을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고깃집 누린내와 땀 냄새가 찌들어 있는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 묘한 경멸과 날선 짜증을 가득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녁 식탁에 앉아 동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500원 깎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해맑게 꺼내며 웃음을 지으면 남편은 대놓고 미간을 팍 구기며 땅이 꺼질 듯 깊고 신경질적인 한숨을 내쉬었죠. 사람이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통하지. 언제까지고 무식하게 맨날 시장 바닥에서 100원, 200원 깎은 구질구질한 이야기만 할래? 아예 입을 꽉 다물어. 그 모진 말들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날카로운 빗으로 후벼 파고들어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지만 저는 그저 내가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보고 못 배운 탓에 밖에서 큰일하는 남편의 길을 꺾는구나. 멍청하게 자책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도록 꾹 깨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세무사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29살 여직원 최미나가 우리 부부의 삶에 치명적인 독버섯처럼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지방에서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쪽방에서 지내며 야간 대학을 다닌다는 그 어린 아가씨의 가련한 처지가 옛날 제 서럽고 외롭던 모습을 거울로 마주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깊이 쓰였거든요. 저는 정성껏 온갖 밑반찬을 만들어 예쁜 반찬통에 담아 남편 편에 들려보내기도 하고 명절이면 비싼 소갈비를 따로 핏물을 빼고 달짝지근하게 재워 챙겨주며 그 아이를 진심으로 가여워하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제 그 알량하고 순진에 빠졌던 동정심이 훗날 제 숨통을 잔인하게 조르는 끔찍한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길에 커다란 짐 가방을 잔뜩 든 미나를 집으로 불쑥 데리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짐을 내팽개치듯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꾸며내며 그 여자의 얇은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쥐고 뻔뻔한 얼굴로 저를 향해 당당하게 턱짓을 했어요. 미나가 전세 계약을 사기당해서 당장 오늘 밤부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우리 사무실 직원을 모른 척할 수 없으니 당분간 우리 안방을 내주고 우리는 거실에서 자자. 그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 없는 통보에 제두기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지만 당장 오늘 밤 덮고 잘 얇은 담요 한 장 없이 불쌍한 아이가 험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남편의 새빨간 거짓말에 차마 모질게 내치지 못하고 제 손으로 직접 안방 이불을 챙겨 찬바람이 도는 거실의 소파로 자리를 옮기고 말았죠. 그날 밤부터 제 삶은 하루하루가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뼈가 깎여나가는 생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렸어요. 늦은 밤 딱딱한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거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굳게 닫힌 안방 문 너머로 두 사람의 낄낄거리는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소곤거리는 은밀한 콧소리가 시궁창에 더러운 벌레처럼 제 귓구멍을 파고들었거든요. 저는 두 손으로 귀를 찢어질 듯 꽉 틀어막고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정신적 고문의 연속이었죠. 나란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남편은 옆에 앉은 제 존재를 완전한 투명 인간 취급하며 갓 구운 조기 살을 정성스레 발라 미나의 밥숟가락 위에 다정하게 얹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입가에 비열하고 끈적한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은 미나의 붉게 상기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많이 먹어. 우리 사무실의 소중한 보배가 든든하게 먹어야 내가 돈을 아주 많이 벌지. 저는 입안에서 밥알이 억센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며 씹히는 것을 간신히 물과 함께 억지로 삼키며 마치 이 집에 돈 주고 고용한 식모처럼 묵묵히 그들의 더러운 빈 그릇만 치울 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안방 건너편 방에 시어머니 조춘자 여사까지 모시고 사는 마당에 설마 저 인간이 제 어미 앞에서도 겁도 없이 딴 살림을 차리는 미친 짓을 하겠냐며 불안하게 곤두서는 직감을 애써 억누르고 바보 천치처럼 남편이라는 인간을 믿으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죠. 하지만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의 더러운 고름은 결국 참혹하고 역겨운 악취를 사방에 풍기며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주말 오후 식당 일을 일찍 마치고 시장에 들러 양손 무겁게 장을 본 뒤 예정보다 2시간이나 일찍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온몸에 펄펄 끓던 피가 차갑게 얼어붙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끔찍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대낮부터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남편과 최미나가 서로의 허리를 뱀처럼 징그럽게 끌어안고 짐승처럼 엉켜 제가 혼수로 사온 푹신한 침대 위로 쓰러지는 뒷모습이 제 두 눈동자에 적나라하게 박혀버렸죠. 심장이 날카로운 갈비뼈를 부수고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칠게 요동쳤고 당장이라도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죠.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굴러가는 양파와 대파를 거칠게 짓밟으며 안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 허겁지겁 몸을 일으키는 남편의 와이셔츠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어요. 너 지금 내 눈앞에서 무슨 미친 짓거리야? 당장 내 침대에서 그 더러운 몸뚱이 치우지 못해? 제가 피를 토하듯 악을 쓰며 침대 구석으로 숨어드는 최미나의 요란하게 염색한 머리채를 향해 손을 뻗자 남편은 오히려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 짐승처럼 비틀어 꺾으며 저를 차가운 바닥으로 강하게 밀쳐냈어요. 바닥에 비참하게 고꾸라진 저를 혐오스럽게 내려다보는 남편의 뱀 같은 눈빛에는 지난 세월 뼈 빠지게 뒷바라지한 아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경멸과 살기 어린 적대감만이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죠. 남편은 헝클어진 셔츠 옷깃을 거칠게 털어내며 제 얼굴에 더러운 가래침을 뱉듯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쏘아붙였어요. 아주 잘됐네. 이참에 다 끝내버리자. 너처럼 무식하고 촌티나는 여자랑 체면치레하느라 억지로 살려니까 매일매일 숨이 막혀서 내가 먼저 돌아버릴 지경이었어. 당장 내일 법원 가서 도장 찍어. 무식한 거 티내지 말고 조용히 이혼해. 그 오만하고 뻔뻔한 목소리가 방 안에 섬뜩하게 울리는 순간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온몸의 솜털을 쭈뼛 세우며 제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려 목숨을 걸고 지키려 발버둥 쳤던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울타리가 사실은 내 피와 살을 알뜰하게 갉아먹고 서서히 내 숨통을 조여오던 끔찍한 지옥의 감옥이었음을 등골이 서늘해지도록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바닥에 엎어진 채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꽉 쥐어 손톱이 살점을 깊게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고 방금 전까지 두 눈에 뜨겁게 차오르던 서러운 눈물은 한겨울 고드름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순식간에 메말라 버렸어요. 지난 5년 동안 단칸방에서 내 붉은 피와 짠 땀을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고 자란 저 뻔뻔한 기생충 같은 인간을 향해 제가 겪은 이 참담한 지옥불의 뜨거움을 천배 만배로 뼈에 사무치게 돌려주리라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서늘하고 예리한 복수의 칼날을 독하게 벼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보다도 제 가슴을 더 날카롭게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인 저를 평생 종년 부리듯 부려먹던 시어머니 조춘자 여사의 소름 끼치는 이중성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한 줄 아는 지독한 아들 바라기였기에 제가 무려 5년이라는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고깃집 바닥을 기어다니고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피땀 흘려번 돈으로 남편의 비싼 고시 책값이며 생활비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감당했던 그 처절한 희생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먼지처럼 새하얗게 지워버렸거든요. 오로지 자기 아들의 타고난 명석한 두뇌와 뼈대 있는 집안의 우월한 유전자 덕분에 그 어려운 세무사 시험에 단박에 합격한 거라며 온 도대반내 콧대를 한껏 치켜세우고 다니셨어요. 번듯한 세무사 황금빛 합격증을 가지고 온 아들의 넓은 어깨를 자랑스럽게 쓰다듬으면서도 정작 그 옆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한 제게는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무식한 며느리가 밖에서 큰일하는 귀한 아들의 앞길을 꽉 막고 있다며 틈만 나면 저를 더러운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쯧쯧 혀를 차셨죠. 하루 종일 펄펄 끓는 무거운 뚝배기를 쉴 새 없이 수백 번 나르고 손님들이 남기고 간 불판의 시커먼 기름때를 독한 화학세제로 지우느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불 꺼진 부엌 싱크대에는 지옥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금쪽 같은 아들과 상간녀를 배불리 차려 먹이고 남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통이 고약하게 썩은 냄새를 풍기며 저를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름기가 흉하게 굳어붙은 커다란 프라이팬과 붉은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말라붙은 밥그릇들을 보며 퉁퉁 부어오른 무거운 다리를 주무를 새도 없이 차가운 수돗물에 쩍쩍 갈라진 손을 억지로 담그고 거친 수세미를 미친 듯이 문지르고 있으면 굳게 닫힌 안방에서는 세 사람이 모여 앉아 대형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역겨운 웃음소리가 얄밉게 제 귓등을 때렸죠.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제 얄팍한 인내심의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내어 갈갈이 찢어놓는 잔인하고 악랄한 고문과도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과 그 여자의 하얀 쌀밥 앞에는 최고급 한우갈비를 지글지글 윤기나게 구워 수북하게 쌓아주면서도 하루 종일 굶자시피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온 제 앞에는 어제 먹다 남은 쉰내나는 된장찌개 찌꺼기와 끄트머리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말라비틀어진 찬밥을 개밥주도 툭 밀어 던지셨어요. 넌 밖에서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뱃속이 헛헛해서 집구석에 들어오자마자 걸기 들린 것처럼 식탐을 부리냐? 내 아들 입에 들어갈 고기에 감히 니년 젓가락 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 모진 핍박과 멸시 속에서도 제가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으며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던 순간은 제가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최미나를 대놓고 며느리 취급하며 제 억장을 무참히 무너뜨릴 때였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얌전하게 과일을 깎는 최미나의 하얀 손등을 살포시 토닥이며 우리 집에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덩이 새아기라며 호우백발 노인네가 어울리지도 않는 콧소리를 한껏 내며 온갖 아양을 다 떠시더라고요. 정작 긴 세월 동안 식모처럼 군말 없이 수발을 든 조강지처인 제게는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던 분이 최미나가 백화점에서 사다 바친 고급 홍삼 진액을 입에 쏙 물고는 세상 천지에 이런 지극정성 효부가 없다며 제 속을 시커멓게 뒤집어 놓으셨죠. 주말이 되면 그 기가 막힌 차별과 서러움은 더욱 뾰족한 가시가 되어 제 숨통을 잔인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모처럼 식당이 쉬는 일요일이라 밀린 늦잠이라도 10분만 더 자볼까 싶어 무거운 몸을 이불 깊숙이 뉘어보지만 시어머니는 아침 대바람부터 방문을 부서져라 걷어차며 당장 일어나서 거실 창틀 먼지부터 화장실 변기통까지
윤이 나게 닦아놓으라고 불같이 호통을 치셨죠. 저는 무릎이 다해진 고무줄 바지를 입고 거실 마루바닥에 납작 엎드려 땀을 뻘뻘 흘리며 걸레질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최미나가 사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악어 가죽 가방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얼굴에 허옇게 분칠까지 떡칠을 한 채 신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훌쩍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VIP 대접을 받으러 화려한 백화점 명품관으로 팔짱을 끼고 쇼핑을 나가는 뒷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봐야 했을 때의 그 비참하고 초라한 기분은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집구석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처절하고 완벽한 고독감에 숨이 턱 막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른 빨래를 개고 있던 제 얼굴 위로 시어머니가 최미나가 벗어놓은 얄팍하고 화려한 레이스 속옷 무더기를 휙 집어 던지는 만행을 저지르셨을 때 저는 귓가에서 뚝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남의 여자의 더러운 속옷이 제 뺨을 때리고 바닥에 흩어지는 순간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의 피가 역류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허리에 두 손을 터검고 짝짝이 눈을 부라리며 저를 무섭게 내려다보셨죠. 시어머니는 발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속옷을 툭툭 건드리며 웃어젖히셨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여동생 하나 새로 생겼다고 둥글게 둥글게 좋게 생각해라. 우리 집에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덩이 귀한 손님이니까 세탁기 돌려서 옷감 상하게 만들지 말고 네 손으로 직접 비누칠해서 빡빡 빨아라. 제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억울함에 목구멍이 콱 막혀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피가 철철 흐르는 깊고 아픈 상처를 서슴없이 후벼 파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가를 그렇게 무섭게 치켰더. 애비 어미 없이 고아원에서 천박하게 굴러먹다 자라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배웠냐? 근본 없는 핏줄은 어딜 가나 썩은 티를 낸다더니 딱 니년 꼬락서니를 두고 하는 옛말이다.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그 노인네의 얇고 더러운 입술을 타고 조롱하듯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차라리 제 두 귀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찔러버리고 싶은 끔찍한 충동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저는 입술 안쪽 연약하고 여린 살을 이빨로 질근질근 씹어 삼키며 독하게 눈물을 목구멍으로 꿀꺽 삼켜냈죠. 그 찰나의 순간 제 복잡한 머릿속을 번개처럼 환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며칠 전 안방 문틈 사이로 최미나가 시어머니의 주머니에 두툼한 노란색 현금 봉투를 찔러 넣어주며 귓속말을 속삭이던 그 은밀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저 늙은 여우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들이 젊고 예쁜 상간녀와 바람이 난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었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미나가 꼬박꼬박 찔러주는 두둑한 돈뭉치와 백화점의 값비싼 명품 선물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려 가족이라는 숭고한 이름으로 식모처럼 헌신한 저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완벽하게 깨달아 버렸죠. 아들과 치밀하게 입을 맞추고 저를 온갖 구박과 수모로 괴롭혀서 스스로 지쳐 도망가게 만들려고 이토록 악랄하고 교묘하게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단돈 한 푼도 안 쥐어준 채 빈몸으로 길거리로 내쫓기 위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그 사악한 모자의 흉측한 실체를 마주한 순간 저는 더 이상 나약하게 구석에 박혀 눈물 흘리는 바보 멍청이 이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며 저를 태워버릴 듯하던 억울함과 슬픔의 뜨거운 감정은 어느새 시베리아 벌판의 만년설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렸고,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진흙탕 바닥까지 잔인하게 짓밟은 저 사악한 시어머니와 짐승 같은 남편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요사스럽게 꼬리를 치며 내 안방을 차지한 간악한 최미나의 숨통을 내 손으로 직접 완벽하게 끊어놓고야 말겠다는 지독한 도끼 어린 결심만이 남았거든요. 10년이라는 그 길고 팍팍했던 세월 동안 제가 짐승처럼 일했던 대박 식당의 사장님인 박 여사님은 핏덩이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란 제게 친정엄마보다 더 따뜻하고 거대한 태산 같은 든든한 분이셨어요.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국밥을 팔아번 돈으로 번듯한 한정식집을 일궈낸 박 여사님은 화통하고 불같은 성미를 지니셨지만 그 거친 말투 속에는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바다처럼 깊고 진득한 속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밥을 먹는 제 숟가락 위에 큼직한 고기 반찬을 말없이 툭 얹어주시며 많이 먹고 힘내라고 거친 손으로 제 굽은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려 주실 때면 저는 그 뭉클한 어른의 온기에 목이 메어 바바를 눈물과 함께 꿀꺽꿀꺽 삼키곤 했어요. 남편의 고시 뒷바라지로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하는 제 처지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며 월급날이면 남들 몰래 보너스를 두둑하게 찔러 넣어주시던 박 여사님은 제게 하늘이 맺어준 또 다른 진짜 가족이자 제 삶의 유일한 숨통이셨죠. 그날도 시어머니 조춘자와 상간녀 최미나가 제 가슴에 잔인하게 난도질해 놓은 그 끔찍한 모멸감과 속옷, 빨래의 굴욕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출근하자마자 식당 건물 뒤편 인적 드문 쓰레기 분리수거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오열하고 있었어요.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무너진 댐처럼 왈칵 쏟아져 내려 두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숨이 넘어가도록 울부짖고 있는데 제 등 뒤로 식당 뒷문을 열고 나오신 박 여사님이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박 여사님은 제 어깨를 단단하게 움켜쥐고 획 돌려 세우시더니 제 얼굴을 보시고는 눈꼬리를 무섭게 치켜올리며 매섭게 다그치셨습니다. 너 얼굴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야? 어떤 썩을 놈들이 내 귀한 딸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냈는지 바른대로 싹 다 불어 당장. 저는 그 서슬퍼런 불호령에 오히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빗장이 탁 풀려버리면서 남편의 더러운 불륜 행각부터 안방을 꿰찬 최미나의 뻔뻔함,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징검다리 노릇을 하며 제게 최미나의 더러운 속옷 빨래까지 강요한 시어머니 조춘자의 악랄한 만행까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묵묵히 다 들으신 박 여사님은 허리에 두르고 계시던 앞치마를 바닥에 패대기 치듯 팍 집어 던지시더니 이마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고 당장이라도 호랑이처럼 달려들 듯 펄펄 뛰며 분노하셨어요. 박 여사님은 식당 뒷마당에 널린 커다란 장독대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동리가 떠나가라 사자후를 토해내셨죠. 이런 천하의 호로 자식들을 봤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딸 피 빨아먹고 호의호식하는 꼴 절대 못 본다. 당장 앞장서라. 그 잡놈들 오늘 내 손에 다 죽었어. 박 여사님은 단숨에 시장 골목으로 뛰쳐나가시더니 정육점 칼잡이 왕언니부터 반찬가게 괄괄한 이모님까지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고 산전수전 다 겪은 무서운 돈내 동생들을 순식간에 싹 다 불러 모으셨어요. 앞치마를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양팔을 걷어붙인 채 살기를 뿜어내는 10명 남짓한 센 언니 군단이 박 여사님을 선두로
매서운 폭풍우처럼 거리를 휩쓸며 제 집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드디어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짜릿한 전율에 휩싸여 두 주먹을 꽉 쥐었죠. 예전에 시어머니가 제 신혼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막무가내로 쳐들어와 안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굳게 닫힌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도둑떼처럼 우르르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팔자가 늘어지게 콧노래를 부르며 달콤한 멜론을 음포크로 찍어 먹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요란한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키던 시어머니는 선두에 서서 거실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박 여사님의 서늘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들고 있던 음포크를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뜨리며 턱을 딱딱 부딪힐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툭 튀어나온 두 눈동자는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끔찍한 공포로 가득 차올랐고 하얗게 질린 입술은 제대로 된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뻐끔거리며 소파 구석으로 쥐새끼처럼 기어들어가 웅크렸죠. 박 여사님은 허탈한 듯 하하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소름 끼치는 헛웃음을 터뜨리시더니 이내 시퍼런 살기를 뿜어내며 소파 위로 짐승처럼 펄쩍 뛰어오르셨어요. 그리고는 도망치려는 조춘자의 멱살과 정성스레 파마한 머리채를 한꺼번에 우악스럽게 틀어쥐고 거실 바닥으로 질질 끌어내리며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어요. 뭐야? 조춘자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천하의 사기꾼녀나. 15년을 쥐새끼처럼 숨어 살더니 하필 내 딸 영숙이 시어미 노릇을 하며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 오늘 니년 명주를 내 손으로 직접 끊어주마. 저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엄청나고 끔찍한 과거의 비밀이 얽혀 있음을 직감하고 숨을 죽인 채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15년 전 박 여사님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희귀한 불치병에 걸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던 그 피마르는 절망의 순간에 평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조춘자가 박 여사님에게 다가와 병원장과 아는 사이니 수술비를 미리 주면 순번을 당겨주고 남은 돈은 크게 불려주겠다며 악마 같은 속삭임으로 유혹했다고 해요. 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눈이 멀었던 박 여사님은 평생 국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5억 원을 조춘자의 손에 쥐어주었지만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조춘자는 그 피 같은 돈을 챙겨들고 그날 밤 흔적도 없이 야반도주를 해버렸던 거예요. 결국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박 여사님의 금쪽 같은 딸은 차가운 중환자실 병상에서 피를 토하며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고 박 여사님은 딸의 차가운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평생 조춘자를 찾아내 그 죗값을 묻겠다는 지독한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던 거죠. 박 여사님은 오면서 시장에서 무기로 쓰겠다며 집어들고 온 흙 묻은 굵은 대파 다발을 높이 치켜들더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비는 조춘자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풀스윙으로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님은 대파가 형체도 없이 진이겨져 푸른 즙이 사방으로 튀어오를 때까지 조춘자의 등짝과 뺨을 번갈아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내 딸 살려내 이 악마 같은 년아. 내 딸 수술비 훔쳐서 도망가서 잘 처먹고 잘 살았냐? 내 돈 5억 당장 내놔 이 도둑년아. 그 처절하고 소름 끼치는 사자후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사이 요란한 소란을 듣고 안방에서 뛰쳐나온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서 대파로 얻어맞으며 개처럼 기어다니는 자기 어머니의 참담한 꼴을 보고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어요. 평소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상하고 완벽한 양반집 교수인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콧대 높은 세무사.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15년 전 남의 딸 목숨값을 가로챈 파렴치한 5억 사기 전과자라는 끔찍한 진실을 제 귀로 똑똑히 듣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죠. 완벽하게 세팅된 남편의 머리 위로 박 여사님과 함께 온 시장 언니들이 가져온 소금과 고춧가루가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고 번쩍이는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안방에서 기어나온 상간녀 최미나는 겁에 질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는 한편의 통쾌한 코미디가 펼쳐졌어요. 저는 덜덜 떨며 박 여사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남편의 어깨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 밀어내고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 한가운데 꼿꼿하게 서서 바닥을 박박 기는 조춘자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식한 년이라며 벌레 보듯 짓밟던 그 오만방자했던 시어머니의 헛된 권력은 박 여사님의 당장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이 집구석의 모든 생사여 탈권을 쥔 완벽한 갑은 바로 저 이영숙과 박 여사님이 된 거예요. 저는 어젯밤 조춘자가 제 얼굴에 집어 던졌던 최미나의 그 붉은색 레이스 속옷을 방구석에서 집어들어 조춘자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 위로 매몰차게 팍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두 팔을 가슴에 교차해 꼬고 턱을 도도하게 치켜들며 바닥에 엎드린 조춘자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똑박또박 일갈했어요. 뭐, 여동생 생겼다 생각하라고. 이제부터 아줌마가 직접 쭈그려 앉아 비누칠해서 빡빡 빠세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아줌마라는 서늘한 호칭의 조춘자는 마치 사형선고라도 들은 사람처럼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숨을 헐떡였고 남편은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바닥에 코를 박은 채 쥐죽은 듯 엎드려 있었어요. 그동안 제 고열을 빨아먹고 기고만장했던 그 사악한 모자는 이제 과거의 더러운 죄악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채 사방이 꽉 막힌 거실 한가운데서 도망갈 쥐구멍조차 찾지 못하고 바들바들 떠는 비참하고 초라한 도간의 든쥐 신세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기꾼 시어머니와 넋이 나간 남편을 그야말로 쥐잡듯이 완벽하게 때려잡고 그들의 숨통을 꽉 쥐어빗은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첫 번째 복수의 타깃인 상간녀 최미나의 목줄을 향해 서늘하고 예리한 칼날을 빼들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화창한 출근 시간, 최미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를 빳빳하게 치켜 세운 채 남편의 법인카드로 긁어댄 번쩍이는 최고급 명품 가방을 팔목에 달랑거리며 아주 당당하고 교만한 걸음걸이로 세무사 사무실 건물 입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건물 1층 로비 정문 앞을 거대한 장벽처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화려하고 거대한 10개의 축하 화한 무더기를 발견한 순간 최미나의 그 건방지고 도도했던 발걸음은 흉하게 꼬이며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우뚝 멈춰 서고 말았어요. 박 여사님과 제가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시내의 꽃집을 싹 다 털어 특별히 주문 제작하여 건물 입구에 일렬로 쫙 세워둔 그 어마어마한 화환들의 한가운데에는 붉고 굵은 궁서체 글씨로 안방 차지한 불륜녀 최미나 남의 가정. 파탄낸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는 끔찍하고 직설적인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출근길에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며 로비를 지나던 수십 명의 같은 건물 직장인들은 그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화환의 붉은 문구를 보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화환의 주인공인 최미나를 알아보고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대며 차가운 비웃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최미나가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을 커다란 명품 가방으로 푹 숙여 가리고 허겁지겁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가는 그 꼴사나운 뒷모습을 건물 건너편 카페 창가에서 여유롭게 지켜보던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소를 입가에 매달며 천천히 사무실을 향해 사냥꾼처럼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무실의 무거운 유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박 여사님과 제가 마치 무자비한 토벌대처럼 들이닥쳤을 때 최미나는 자기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방금 전 1층 로비에서 당한 끔찍한 굴욕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아침 업무를 준비하며 웅성거리는 그 조용한 사무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 박 여사님은 들고 온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를 높이 들어 올리더니 최미나의 반질반질한 책상 위를 향해 가차없이 훌렁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그 안에서 와르르 쏟아져 내린 것들은 다름 아닌 조춘자가 건방지게 제 얼굴에 휙 집어 던지며 손빨래를 강요했던 퀴퀴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붉은색 레이스, 속옷 무더기들과 남편과 짐승처럼 뒹굴 때 입었던 얄팍하고 천박한 슬립 조각들이었어요. 결제 서류와 키보드 그리고 모니터 위로 형형색색의 야한 속옷들이 흉측하게 널브러지는 충격적인 광경에 사무실 안의 모든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떡 벌리고 경악하며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서류 더미 위에 널브러진 붉은색 팬티를 손가락으로 더러운 오물 집어 올리듯 혐오스럽게 짚어 올리며 사무실이 떠나가라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치셨어요. 이게 네가 우리 영숙이한테 뻔뻔하게 손으로 빡빡 빨아놓으라고 던져준 그 더러운 속옷이냐? 남의 집 귀한 딸 두 눈에 피눈물 내면서 기어들어가 안방 꿰차고 유부남이랑 뒹굴었으면 느년 더러운 속옷은 네 손으로 직접 빨아 입어야지 어디서 감히 조강지처한테 세탁부 노릇을 시켜 천박한 년아. 그 서슬 퍼런 일갈이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그동안 얌전하고 순진한 척 가련한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던 최미나의 그 소름 끼치고 역겨운 진짜 실체를 완벽하게 깨닫고는 고개를 저으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미나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뻔뻔한 민낯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표독스럽게 두 눈을 치켜뜨고 박 여사님을 향해 악다구니를 쓰며 짐승처럼 덤벼들었죠. 명색이 세무사 사무실인데 불법으로 무단 침입해서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며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새파랗게 어린 년이 바락바락 대드는 그 기가 막힌 꼴을 보다 못한 저는 법인카드로 긁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의 끈을 우악스럽게 낚아채어 제 쪽으로 거칠게 확 끌어당겼어요. 저는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짐승처럼 씩씩거리는 최미나의 얇은 손목을 꺾어버릴 듯 꽉 틀어쥐고 가방을 뺏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차갑게 일갈했죠. 남의 남편 훔쳐서 기생충처럼 호의호식한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경찰을 들먹여. 당장 경찰 불러서 법인카드 횡령죄로 먼저 시원하게 콩밥을 먹여줄까? 제 서늘하고 날카로운 경고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씩씩대던 최미나의 세팅된 머리 위로 박 여사님이 큼직한 테이크아웃 잔에 담긴 차가운 냉커피를 뚜껑째 열어 가차 없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버리셨어요. 쨍그랑거리는 굵은 얼음 조각들이 최미나의 이마와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달콤하고 끈적한 갈색 커피물이
하얀 실크 블라우스를 타고 흉하게 흘러내리는 꼴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죠. 박 여사님은 다 쏟은 빈 플라스틱 커피잔을 최미나의 책상 위로 툭 집어 던지며 매섭게 눈을 부라리셨어요. 남의 가정 박살 내놓고 대가리에 열이 아주 펄펄 끓어올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 차가운 커피로 머리통 좀 차갑게 식히고 니년 분수 파악이나 똑바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사무실 안에서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저하고 완벽하게 최미나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악녀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꽁꽁 숨기고 싶어 하던 약점을 아주 잔인하게 끊어놓기 위한 다음 단계를 독하게 실행에 옮겼어요. 며칠 전 저는 전문 탐정을 고용해 최미나가 그토록 자랑하던 뼈대 있는 보수적인 시골 고향집 주소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의 연락처를 모조리 알아내어 이미 유부남과 끔찍한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낸 더러운 행각을 낱낱이 적은 내용 증명과 남편과 제 침대에서 나뒹구는 적나라한 증거 사진들을 붉은 도장을 쾅쾅 찍어 등기우편으로 돈내방내 쫙 돌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최미나가 평소 자신의 가짜부를 한껏 과시하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호화로운 호텔 사진을 잔뜩 올려 자랑질을 해대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철저하게 박살내기 위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대학 동기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그 잘난 명품 가방의 진짜 출처가 유부남의 불법 법인카드라는 사실과 불륜 증거 사진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태그하여 만천하에 널리 퍼뜨려 주었어요. 순식간에 그녀의 SNS 계정에는 너 진짜 가정 파탄낸 불륜녀였냐며 경악하는 지인들의 비난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평소 그녀의 화려한 거짓 삶을 동경하던 사람들마저 더러운 꽃뱀이라며 노골적인 손가락질을 해대는 완벽한 사회적 매장의 지옥불이 그녀를 향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 모든 끔찍하고 처절한 폭로의 하이라이트는 주변 빌딩 숲에서 수백 수천 명의 직장인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오는 가장 혼잡한 점심시간에 맞춰 아주 완벽하게 터져버렸어요. 박 여사님은 시장에서 급하게 공수해온 커다란 휴대용 마이크와 무거운 앰프를 세무사 사무실 건물 정문 앞 로비에 떡하니 설치하시더니 볼륨을 최고로 높이고 점심을 먹으러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최미나의 이름 석자와 그 더러운 악행들을 돈내방내 중계방송하듯 쩌렁쩌렁 울리게 폭로하기 시작하셨어요. 대낮부터 번화가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힌 불륜 폭로전에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고 수군거리는 광경을 건물 유리창 너머로 벌벌 떨며 내려다보던 최미나는 결국 수치심과 공포에 완전히 짓눌려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처참한 몰골로 가방에 자신의 짐을 허겁지겁 쑤셔넣고 쫓기듯 도망칠 준비를 하던 최미나는 자기 손으로 덜덜 떨며 사직서에 사인을 한 뒤 사무실 직원들의 벌레 보는 듯한 멸시 어린 시선과 야유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죠. 비참하게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쥐새끼처럼 도망치려는 최미나의 앞을 저는 떡하니 가로막고 서서 바닥에 떨어진 최미나의 구겨진 사직서를 구둣발로 거칠게 지식이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네 발로 도망친다고 여기서 이 지옥이 다 끝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 남의 피눈물 뽑아먹고 자란 네 인생의 진짜 끔찍한 파멸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 저는 비상구 계단을 향해 굴러떨어지듯 허겁지겁 도망치는 최미나의 꼴사납고
비참한 뒷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제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크고 단단한 돌덩이 하나가 아주 시원하게 박살나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만끽하며 길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상간녀 최미나의 그 가증스럽고 역겨운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시원하게 박살을 내어 사무실에서 개처럼 쫓아낸 직후 저는 단 하루의 지체도 없이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진짜 원흉인 시어머니 조춘자와 남편의 더러운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기 위한 다음 복수의 칼날을 서늘하게 번뜩였어요. 박 여사님은 15년 전 자신의 피 같은 하나뿐인 외동딸의 목숨값을 무참히 훔쳐 달아난 조춘자의 사기 증거와 누렇게 바랜 낡은 차용증을 꽉 쥐고 곧바로 법원으로 달려가 서슬퍼런 민사소송과 재산가압류를 무자비하게 진행하셨거든요. 불과 며칠 뒤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남의 피눈물로 지은 거실, 소파에 늘어져 있던 그 사악한 모자의 눈앞에 법원에서 나온 건장한 집행관들이 우르르 들이닥치며 온 집안은 그야말로 처절한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집행관들은 구두를 신고 거실 마루를 쿵쿵 짓밟으며 들어와 남편이 퇴근 후 매일 팔자가 늘어지게 누워있던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부터 거실, 벽면을 꽉 채운 대형 TV 화면에 이르기까지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에 시뻘건 압류 딱지를 사정없이 덕지덕지 붙여대기 시작했죠. 심지어 시어머니 조춘자가 아끼는 금장식 도자기와 애지중지 광을 내던 최고급 원목 장식장까지 온통 붉은색 빨간 딱지로 도배가 되는 기가 막힌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분신 같은 장식장 유리에 시뻘건 딱지가 찰싹 붙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하얀 거품을 물고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두 다리를 허우적거렸고 남편은 허옇게 질린 낯빛으로 집행관들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제발 이것만은 떼어달라며 짐승처럼 발악을 해댔지만 법의 차가운 철퇴 앞에서는 그저 도망갈 구석 없는 초라한 쥐새끼들의 비참한 발버둥일 뿐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알량한 재산이 붉은 딱지로 꽁꽁 묶여버린 그 처참한 광경을 거실 한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지켜보던 저는 곧바로 남편의 가장 얄팍하고 오만한 자존심의 원천인 세무사 명패를 산산조각 내기 위한 치명적인 공격을 쉴 틈 없어 퍼부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안방 침대에서 상간녀 최미나와 짐승처럼 뒹구는 사이 저는 남들 몰래 새벽마다 남편의 서재를 샅샅이 뒤져 그가 VIP 거래처 사장들과 은밀하게 주고받은 탈세, 도우미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비밀 장부와 수억 원대의 불법 횡령 증거 자료들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모아 두었거든요. 저는 그 치명적이고 완벽한 증거 서류들을 단단히 챙겨들고 세무사협회와 국세청에 직접 찾아가 남편의 그 더러운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공식 제보를 가차없이 접수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업계 바닥에는 잘나가던 남편이 새파랗게 어린 여직원과 더러운 불륜을 저지르고 그 어머니는 15년 전 남의 딸 수술비를 잔인하게 가로챈 악랄한 5억 원 사기 전과자라는 소문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매서운 들불처럼 쫙 퍼져나갔죠. 불륜의 사기꾼 집안이라는 끔찍한 주홍 글씨가 이마에 쾅 찍히자 평소 남편에게 굽신거리며 비싼 세무기장을 맡겼던 주요 대형 거래처 사장들은 자기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두려워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 전화통에 불이 나게 울려대며 쏟아지는 거래처들의 차가운 계약 해지 통보와 환불 요구에 남편의 번듯했던 세무사 사무실은 하루아침에
파리만 날리는 비참한 폐허로 완벽하게 곤두박질 치고 말았답니다. 남편의 잘난 사회적 생명이 완벽하게 끊어지며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동안 시어머니 조춘자에게도 평생 피할 수 없는 끔찍한 파멸의 굵은 올가미가 목을 꽉 조여왔어요. 박 여사님이 15년 전에 피눈물 나는 사기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과정에서 조춘자가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던 시절 다른 순진한 동네 노인들을 상대로 벌였던 또 다른 악랄한 갯돈 투자 사기 행각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며 아직 공소시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별건의 사기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 버렸거든요. 가압류 딱지가 온 집안에 덕지덕지 붙은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소주를 병째 들이켜며 제 욕을 해대던 조춘자의 코앞으로 한밤중에 건장한 형사들이 구둣발로 들이닥쳐 미란다 원칙을 무미건조하게 읊으며 차가운 은빛 수갑을 철컥하고 채워버렸어요. 평생을 남의 피눈물을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뻔뻔하게 호의호식하던 조춘자는 결국 정성껏 볶은 파마 머리채를 산발로 풀어 헤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쇠창살 안으로 비참하게 끌려 들어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수갑을 차고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꼴을 너끌 잃고 멍하니 지켜보던 남편은 세무사 자격마저 영구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제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완벽한 빈털터리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버렸음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제 발밑으로 비참하게 기어들어 왔어요. 제 앞에 납작 엎드린 남편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구두코에 입을 맞출 듯 비굴하게 매달려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내가 진짜 눈깔이 획 뒤집혀서 미쳤었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제발 이 고발장 한 번만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살려주면 평생 납작 엎드려 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불과 며칠 전 제게 대학도 못 나온 무식한 년이라며 멸시하고 안방에서 매몰차게 쫓아내던 그 오만방자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콧물을 질질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찌질한 패배자의 역겨운 몰골만이 제 발밑에 남아 있었죠. 저는 바지가랑이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의 손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 내고는 남편이 예전에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갚아주며 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매몰차게 팍 집어던졌어요. 아주 잘 됐네. 이참에 구질구질한 인연 다 끝내버리자. 너처럼 사기꾼 핏줄에 근본 없는 놈이랑 억지로 체면치레하며 사느라 숨이 막혀서 내가 먼저 돌아버릴 지경이었어. 당장 내일 법원 가서 도장 찍어. 무식하게 질척대며 매달리지 말고 내 눈앞에서 조용히 꺼져. 가정법원에서의 싸움은 그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독하게 갈고 닦으며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시원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남편의 더러운 불륜 행각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 뒤로 몰래 숨겨두고 불법 하우스 도박장을 들락거리며 탕진한 수천만 원의 도박빚과 온갖 유책 사유들을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로 판사 앞에 완벽하게 입증해 냈거든요. 결국 남편은 알량한 재산 분할은커녕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 보증금마저 제게 몽땅 위자료로 뼈아프게 토해내야 하는 완벽한 빈몸뚱이가 되어버렸고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에 따라 붉은 딱지가 붙은 가압류된 집에서 영원히 길거리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겨울비가 뼛속까지 시리게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남편과 시어머니의 낡은 옷가지와 짐짝들이 무자비한 용역 직원들의 거친 손에 의해 진흙탕 길바닥으로 퍽퍽 내팽개쳐지는 광경을 검은 우산 아래서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지켜보는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얄팍한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모든 지루한 서류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고 가정법원의 무거운 유리문을 활짝 밀고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먹구름을 뚫고 눈부시게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이 제 차가운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제 인생을 갉아먹던 거머리 같은 남편의 번호를 미련 없이 영구 차단해 버렸어요. 그동안 이영숙이라는 제 소중하고 찬란한 이름 석자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식모처럼 굽신거리며 살아왔던 그 지옥 같았던 과거의 무거운 허물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비로소 진짜 내 삶을 되찾았다는 가슴 벅찬 해방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며 짜릿하게 차올랐죠. 이제 제 앞에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두 발로 우뚝 서서 걸어갈 눈부시게 찬란한 새 출발의 탄탄대로만이 넓게 펼쳐져 있음을 확신하며 저는 법원 계단을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힘차게 뛰어내려왔답니다. 지옥 같았던 이혼의 폭풍우가 시원하게 지나가고 몇 년의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삶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으로 완벽하게 뒤바뀌었어요. 박 여사님과 제가 피땀 흘려 정성껏 일궈낸 대박 한정식집은 매일같이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최고급 식자재만 고집하고 손님들에게 무거운 녹그릇에 진심을 담아 대접한 덕분에 어느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번호표를 뽑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서 먹는 초대박 기업형 맛집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했거든요. 예전에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고 얼굴엔 시커먼 기미가 가득한 초라한 식모꼴이었지만 이제 저는 백화점 명품관 VIP 라운지에서 박 여사님과 여유롭게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며 한 벌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화려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들을 가격표 한번 보지 않고 망설임 없이 결제하는 당당하고 우아한 골드미스 사장님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어요. 아침마다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세단을 직접 운전해 출근길에 오를 때면 룸미러에 비친 제 얼굴에서 과거의 구주눅 들고 시어머니 눈치나 보며 비참하게 살았던 이영숙의 찌질한 흔적은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꼿꼿하고 눈부신 자존감이 넘쳐 흘렀죠. 매달 제 통장에 억 단위로 찍히는 어마어마한 매출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마다 제 지난날의 끔찍했던 피눈물과 뼈에 사무친 서러움이 완벽하게 보상받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제 찬란하고 평화로운 일상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아주 흥미롭고도 기가 막힌 첩보 하나가 박 여사님의 귀를 타고 제게 날아들었어요. 시장통을 주름잡으며 전국구 마당발 인맥을 자랑하시는 박 여사님의 수많은 아는 동생들을 통해 과거 제 가정을 잔인하게 박살내고 도망쳤던 그 뻔뻔한 상간녀 최미나의 기막힌 근황이 포착된 거예요. 제게 그토록 처절하게 길거리에서 망신을 당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던 최미나가 뼈저린 반성은커녕 아주 제대로 철저하게 과거를 싹 세탁하고는 서울 강남에 내로라 하는 부유한 뼈대 있는 집안의 귀한 외아들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었죠. 그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따뜻한 찻잔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하하 하고 어처구니 없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의 두 눈에 피눈물을 펑펑 쏟게 만든 그 사악하고 더러운 꽃뱀년이 감히 자기 혼자만 그 끔찍한 과거를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행복한 새 출발을 하려 든다는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발상에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잠들어 있던 복수의 도끼가 다시 한번 시퍼렇게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비밀리에 돈을 주고 사람을 풀어 뒷조사를 샅샅이 해보니 최민아의 그 소름 끼치는 과거 신분 세탁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악랄했어요. 이름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개명하여 호적을 싹 갈아엎은 것은 기본이고 지방 깡촌에서 빚에 쪼들려 농사를 짓던 자기 진짜 부모 대신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배우들을 내세워 수백억대 자산가인 지방 유지의 귀한 무남동녀 외동딸로 완벽하게 둔갑시켜 예비시댁 식구들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속여 넘기고 있었더라고요. 최민아의 화려하고 요사스러운 거짓 미소에 완전히 홀려버린 예비신랑은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순진에 빠진 잘나가는 전문직 의사였어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 안에서 환자들만 보며 살아온 그 순진무구한 남자는 최민아가 뱀처럼 교묘하게 꾸며낸 그 우아하고 고상한 재벌집 딸 코스프레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하루라도 빨리 저 천사 같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며 안달이 나서 서둘러 예식장 날짜를 잡아버렸던 거예요. 그 순진한 남자의 집안에서는 굴러들어온 며느리가 과거 유부남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긁어대고 남의 집 안방 침대를 뻔뻔하게 차지했던 파렴치한 상간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훌륭한 혼처를 구했다며 온 동네에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에 저는 분노를 넘어 등골이 서늘해지는 차가운 전율마저 느꼈습니다. 최민아가 자신의 그 더러운 시궁창 같은 본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토록 간절히 욕망하던 신분 상승의 화려한 동아줄을 거머쥐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완벽하고 처절한 지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저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5성급 호텔로 하객 한 명당 식대만 수십만 원에 달하고 식장 입구부터 천장까지 생화꽃장식에만 수천만 원의 돈을 물쓰듯 쏟아부은 그야말로 초호화 럭셔리 웨딩이 떡하니 예약되어 있었죠. 저는 과거 이혼 소송 당시 가정법원에서 완벽하게 받아냈던 최민아의 옛날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을 두껍게 코팅을 하고 최민아가 불륜 안방을 차지했던 녹취록을 고급스러운 USB에 정성껏 담아 포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화려한 폭로극의 가장 짜릿한 하이라이트가 될 결정적인 폭탄인 제 안방 침대에서 남편과 짐승처럼 엉켜 뒹굴던 최민아 적나라한 불륜 현장 사진들을 얼굴, 모공까지 다 보일 정도로 최고급 인화지의 고화질로 수십 장씩 큼직하게 뽑아 무거운 서류 봉투에 두둑하게 챙겨 넣었답니다. 제 치밀하고 도끼 어린 준비 과정을 옆에서 흐뭇하게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던 박 여사님은 두 주먹을 우적우적 소리가 나게 꺾으시며 이번 전투에도 당신이 직접 선봉장으로 나서겠다며 호탕하게 우저젖히셨어요. 박 여사님은 강남 최고급 한복집에서 비싼 실크 원단으로 지은 기품 넘치는 짙은 푸른빛 한복을 새로 쫙 맞춰 입으시고는 머리에는 화려한 금빛 비녀까지 꽂아 완벽하고 고상한 혼주 측 VIP 하객의 자태를 뿜어내셨죠. 박 여사님은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서 옷고름을 정갈하게 매만지며 눈빛을 매섭고 날카롭게 번뜩이셨어요. 내 평생 남의 잔치인 결혼식장 가서 깽판 치는 건 처음이다만 저런 짐승만도 못한 년이 순진한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까지 또 시궁창으로 망치는 꼴은 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절대 못 보지.
오늘 내가 저 잡년의 신부 측 최고 VIP 하객으로 제대로 참석해서 그 가증스러운 면상에 아주 시원하게 똥물을 쫙 뿌려주마. 드디어 최미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주인공이 될 것이라 굳게 착각하던 그 대망의 결혼식 당일이 밝았어요. 강남의 최고급 호텔 로비는 전국 각지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몰려든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화려하게 차려입은 수많은 하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천장 높은 로비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 현악 사중주 연주 소리와 수만 송이의 새하얀 백합꽃 향기가 온 식장에 진동을 하고 있었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강렬한 붉은색 실크 드레스와 화려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치장하고 박 여사님과 팔짱을 낀 채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신부 대기실을 향해 붉은 카펫 위를 천천히 걸어갔어요. 신부 대기실의 두꺼운 문을 하얀 장갑을 낀 호텔 직원이 부드럽게 열어주는 순간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십 개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세상 가장 가증스럽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던 최미나의 모습이 제 시야에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며 카메라 렌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던 최미나의 시선이 문가에 꼿꼿하게 서 있는 저와 박 여사님의 서늘한 얼굴에 가닿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저는 한 인간의 얼굴에서 피어오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공포의 밑바닥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순간적으로 숨을 헉하고 거칠게 들이마신 최미나의 얼굴에서는 환한 핏기가 백지장처럼 싹 가셔버렸고 커다랗게 치켰던 두 눈동자는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짐선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들고 있던 비싼 은방울꽃 부케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자신의 붉은 입술을 꽉 틀어막고 목구멍 밖으로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뻐끔거리며 소파 등받이 뒤로 흉하게 몸을 구겨 넣으려 발버둥을 쳤어요. 대기실에 모여있던 사진 작가와 가짜 친구들이 이 기묘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분위기에 당황하여 웅성거리려던 찰나 박 여사님이 온몸으로 뿜어내는 그 압도적이고 무시무시한 살기와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가 대기실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며 단숨에 모든 사람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렸어요. 저는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날카롭게 올리며 마치 사형수에게 다가가는 차가운 사형 집행인처럼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떠는 최미나의 코앞까지 천천히 다가갔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굵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애처롭게 올려다보는 최미나의 그 비참하고 공포에 질린 얼굴을 향해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묵직한 서류 봉투를 그녀의 하얀 무릎 위로 탁 소리 나게 떨어뜨렸어요. 아주 오랜만이네. 남의 집 안방에서 내 남편이랑 뒹굴던 천박한 상간녀가 이름까지 싹 갈아엎고 재벌집 딸내미 행세를 하며 이런 최고급 호텔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다니 이 봉투 안에 네가 과거에 버린 그 역겨운 불륜 판결문이랑 내 침대에서 뒹굴던 고화질 사진들이 아주 선명하게 꽉 차 있어. 지금 당장 이 결혼식 조용히 파토내지 않으면 저기 문 밖에서 널 기다리는 그 순진한 신랑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이 식장을 꽉 채운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네 그 더러운 실체를 마이크 잡고 낱낱이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조용히 끝낼지 어쩔지 네 손으로 직접 결정해. 제 입에서 얼음 송곳처럼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경고에 최미나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채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두툼한 서류 봉투만 멍하니 바라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 뿐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독하게 갈고 닦아 짜놓은 이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의 덫에 걸려든 최미나의 파멸은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완벽한 현실이 되어 그녀의 얇은 목통을 서서히 조여매고 있었답니다. 제 입에서 얼음 송곳처럼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경고에 최미나가 넋이 완벽하게 나가버린 채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엎어지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신부 대기실의 무거운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오늘 이 화려한 잔치의 최고 물주인 예비 시부모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오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실크 맞춤 한복과 번쩍이는 연미복을 쫙 빼입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우아하게 들어오시던 두 분은 대기실 안에 싸늘하게 얼어붙은 공기와 제 붉은 드레스의 강렬한 기운에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내셨죠. 저는 바닥에 웅크려 쥐새끼처럼 숨으려는 최미나를 구둣발로 거칠게 밀어내고는 순식간에 표정을 싹 바꾸어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정중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예비 시부모님을 향해 우아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들려있던 묵직하고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예비 시어머니의 손에 아주 다정하고 부드럽게 쥐어드렸답니다. 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두 분을 향해 입가를 한껏 끌어올려 환하게 웃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오늘같이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 며느리 되실 분의 찬란하고도 경이로운 진짜 과거가 낱낱이 담긴 아주 특별하고 귀한 결혼 선물을 준비해 왔으니 지금 당장 열어보시고 축하해 주세요. 아무런 의심 없이 호기심에 가득 차 그 두툼한 봉투의 입구를 열어젖힌 예비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수십 장의 고화질 사진들과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두꺼운 법원 판결문이 공중으로 흩뿌려지며 대리석 바닥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적나라하게 널브러진 사진들 속에는 방금 전까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웃고 있던 며느리가 모르는 남자와 벌거벗은 채 짐승처럼 침대에서 엉켜 뒹구는 끔찍하고 더러운 불륜 현장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 기가 막힌 사진들을 하나하나 주워들며 확인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백지장처럼 싹 가시며 입을 떡 벌린 채 금붕어처럼 헐떡거리더니 이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목을 뻣뻣하게 부여잡고는 소파 위로 털썩 쓰러지듯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옆에서 그 참혹한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예비 시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건 자줏빛으로 터질 듯이 달아올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최미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호흡 곤란을 일으키셨죠. 대기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소란과 비명소리를 듣고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하얀 턱시도 차림의 예비 신랑이 사색이 된 얼굴로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충격적인 사진들과 쓰러진 자기 어머니를 발견하고 너클 잃은 순진무구한 의사 신랑을 향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미나가 겹겹이 두르고 있던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의 허물들을 예리한 칼날로 북북 찢어발기며 잔인한 진실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굳게 믿고 있는 저 여자는 수백억 대 자산가 집안의 귀한 외동딸이 아니라 빚쟁이 농사꾼 부모를 버리고 가짜 하객을 돈으로 산 희대의 사기꾼이며 남의 멀쩡한 가정에 기어들어가 유부남을 꼬여내어 안방을 꿰차고 조강지처의 피눈물을 뽑아먹은 천박하고 역겨운 유부남 킬러 상간녀입니다. 제가 내뱉는 그 서슬 퍼런 폭로에 완벽하게 짓눌려버린 최미나는 이제 자기가 쳐놓은 거짓말의 거미줄이
산산조각 났음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두 다리의 힘이 탁 풀려 바닥으로 짐선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더러운 구둣발 자국이 가득한 대기실 바닥에 흉하게 질질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미나는 무릎을 꿇은 채 엉금엉금 기어와 제 붉은 드레스 자락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미친 듯이 부여잡았죠. 그녀의 눈에서는 시커먼 마스카라가 흉측한 검은 눈물로 변해볼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고 가짜로 빚어낸 그 우아하고 고상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끔찍한 파멸에 대한 공포로 일그러진 괴물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어요. 최미나는 제 구두코에 이마를 쾅쾅 찧어대며 목이 찢어져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이 결혼만은 깨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평생 빚을 갚으며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두 눈 딱 감고 저기서 조용히 나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알량하고 얄팍한 악어의 눈물 따위에 흔들릴 이영숙이 절대 아니었기에 저는 제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최미나의 손등을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자근자근 짓밟아 밀어내고는 그녀의 웨딩드레스 어깨끈을 우악스럽게 틀어쥐고 바닥에서 질질 끌어올렸어요.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제 마지막 자비마저 제 발로 걷어차고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 결혼식을 올리려 했던 그 사악한 오만함의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완벽한 타이밍이 온 거거든요. 저는 발버둥 치며 악을 쓰는 최미나의 목덜미를 틀어쥐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를 끌고 가듯 무자비한 힘으로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웃고 떠드는 거대한 식장 로비 한가운데로 그녀를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어요. 갑작스러운 신부의 처참한 등장에 로비에 울려 퍼지던 감미로운 클래식 연주가 끼기익 소리를 내며 일제히 멈췄고 수백 쌍의 눈동자가 경악에 찬 시선으로 바닥에 엎어진 최미나를 향해 일제히 쏠리며 숨막히는 정적이 홀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틈을 타 박 여사님이 번개처럼 단상 위로 튀어 올라가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휙 빼서 들고는 볼륨을 최고조로 높여 제게 툭 던져주셨죠. 저는 그 묵직한 마이크를 바들바들 떠는 최미나의 입가에 억지로 쑤셔 넣듯 들이대고는 그녀의 정수리를 꾹 눌러 하객들을 향해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쥔 최미나의 손을 꽉 움켜쥐고 온 홀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이 마이크에 대고 네 입으로 직접 내 더러운 실체를 빠짐없이 다 불어. 네가 내 가정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당장 네 입으로 토해내지 않으면 내가 챙겨온 불륜 사진들을 저기 메인 대형 스크린에 당장 띄워버릴 테니까. 대형 스크린이라는 단어에 끔찍한 공포를 느낀 최미나는 결국 짐승처럼 꺽꺽거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마이크를 부여잡고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그 더러운 죄악을 하나하나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방 유지의 딸이 아니라 가짜 부모를 돈으로 고용한 사기꾼이며 예전에 이분의 남편을 꼬셔 가정을 처참하게 파탄내고 안방을 차지했던 더러운 상간녀입니다. 제가 다 속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그 끔찍하고 적나라한 고백이 로비의 거대한 스피커를 타고 메아리치듯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하객석에서는 기약을 하는 비명과 헛구역질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바닥을 기는 불륜녀의 처참한 몰골을 미친 듯이 찍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신랑 측 아버지는 얼굴이 화산처럼 폭발할 듯 달아올라
단상 위로 성큼성큼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는 오늘 이 결혼식은 저 더러운 사기꾼의 농간이었으니 당장 전면 파혼을 선언한다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셨죠. 모두가 그녀를 짓밟고 등을 돌리는 그 완벽한 파멸의 순간, 저는 최미나의 약지 손가락에 번쩍이며 끼워져 있는 수천만 원짜리 거대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서운 눈빛으로 포착했어요. 저는 주저앉아 오열하는 최미나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낚아채고는 그 굵은 다이아 반지를 거칠게 쑥 빼앗아 제 핸드백 안으로 미련 없이 던져 넣었죠. 저는 반지를 빼앗기고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는 최미나를 향해 차가운 비웃음을 날리며 또박또박 법적인 경고를 꽂아 넣었어요. 이 비싼 반지는 네가 지난 세월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게 안겨준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위자료 명목으로 내가 정당하게 압수하는 거니까 억울하면 언제든지 변호사 선임해서 덤벼.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해 줄 테니까. 모든 화려한 가면과 가짜 신분을 갈기갈기 벗겨내고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마저 무참하게 찢겨나가 속살이 훤히 드러난 채 호텔 정문 앞 아스팔트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최미나의 비참한 꼴은 그야말로 지옥의 악기보다 더 흉측하고 초라했어요. 저는 그 완벽하게 짓밟힌 꼴을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지난 5년 동안 제 가슴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던 억울함과 피눈물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짜릿하고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느꼈죠. 저는 최미나의 귓가에 몸을 숙이고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 잔인한 목소리로 그녀의 평생을 따라다닐 마지막 명언을 차갑게 새겨주었어요. 똑똑히 기억해. 남의 눈에서 억울한 피눈물 뽑아내며 호의호식하려 들면 결국 네 두 눈에서는 썩은 피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자 완벽한 인과응보라는 것을. 저는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최미나를 벌레 보듯 차갑게 뒤로하고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세단의 문을 열어주는 호텔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우아하고 기품 있게 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아수라장이 된 호텔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곁에 앉은 박 여사님과 눈을 맞추고 아주 길고 시원한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길고 끔찍했던 지옥의 터널을 완벽하게 빠져나와 찬란하고 눈부신 빛을 맞이한 제 곁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혈육보다 더 진하고 끈끈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넉넉하게 품어주신 박 여사님이 거대하고 든든한 태산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서 계셨어요. 그 끔찍한 이혼 소송과 통쾌한 복수국의 폭풍우가 시원하게 한차탕 휩쓸고 지나간 뒤 박 여사님은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꽉 맞잡고 구청으로 달려가 저를 아예 법적인 친딸로 당신의 호적에 당당하게 입적시키는 가슴 뭉클한 양자 입양 절차를 밟아주셨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울타리를 평생토록 미친 듯이 갈구하며 살아왔던 제게 하늘이 마침내 진짜 엄마를 제 품에 안겨주신 그 경이로운 순간 저는 구청 민원실 한가운데서 서류를 품에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며 박 여사님의 넓은 품에 파고들었어요. 박 여사님 역시 눈시울을 붉히시며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려 주셨고 당신이 평생을 뜨거운 불 앞에서 국밥을 팔며 억척스럽게 일궈오신 모든 귀한 재산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피 같은 노하우를 제게 남김없이 몽땅 물려주시며 저를 진정한 후계자로 완벽하게 세워주셨죠. 엄마가 된 박 여사님의 전폭적이고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제가 본격적으로 경영을 이어받은 한정식 집은
그야말로 날개가 돋친 듯 전국을 무대로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비상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밥집이 아니라 신선한 최고급 식자재에 진심과 정성을 꾹꾹 눌러 담은 진실한 맛을 대접한다는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매섭게 퍼져나가면서 저희 식당은 대한민국 주요 상권의 핵심 자리마다 거대한 기와집 형태의 으리으리한 간판을 내건 수백억 대 매출의 초대형 기업형 프랜차이즈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매일 아침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전국 각지의 매장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천만 원의 엄청난 매출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마다 저는 제 지난날의 끔찍했던 피눈물과 뼈에 사무친 서러움이 수만 배의 황금빛 축복으로 완벽하게 보상받는 듯한 짜릿하고 황홀한 쾌감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만끽하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제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졌다고 해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집 꽁꽁 얼어붙은 찬 바닥에서 찬밥을 억지로 삼키며 눈물지었던 제 뼈아픈 과거마저 새하얗게 잊어버린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 저와 똑같은 시린 상처를 품고 웅크려 살아가는 가여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매달 수천만 원의 거액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제 이름을 큼직하게 내건 영숙 장학재단을 번듯하게 설립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없이 험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그 어린 천사들이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거나 세상의 차가운 편견에 굴복하여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들의 찬란한 꿈을 넓게 펼칠 수 있도록 아주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적 울타리가 되어 주었죠.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제게 감사 편지를 건네줄 때마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웅크려 울고 있던 어린 영숙이의 오랜 상처가 따뜻한 봄눈 녹듯 부드럽게 치유되는 것을 느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자 넉넉한 품을 가진 보육원 아이들의 엄마로 거듭나고 있었답니다. 저와 박 여사님이 이토록 눈부시고 찬란한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비상하는 동안 제 피눈물을 쥐어짜며 호의호식하던 그 사악한 전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최후는 그야말로 처절하고 비참한 지옥 그 자체로 완벽하게 곤두박질치고 말았어요.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몇 년 동안 콩밥을 먹으며 죗값을 치르고 나온 전 시어머니 조춘자는 가압류로 전 재산을 몽땅 날리고 도망갈 쥐구멍조차 없어 퀴퀴한 곰팡내가 코를 찌르는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비좁은 지하 단칸방으로 초라하게 기어들어갔어요. 늙고 병들어 여기저기 쑤시는 뼈마디를 차가운 장판에 뉘인 채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들어오는 아들을 향해 쌍욕을 퍼붓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남탓만 하며 하루 종일 악다구니를 쓰며 치고받고 싸우는 끔찍한 형벌 같은 삶을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었죠. 오만방자하게 콧대를 치켜 세우던 전 남편은 세무사 협회로부터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고 그 잘난 명패마저 시궁창에 처박힌 채 하루하루 일당을 받으며 일용직 노가다 공사판을 전전하는 비참한 거렁뱅이 인생으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렸거든요. 어느 비오는 늦은 밤 지하 단칸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싸구려 플라스틱 병에 든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던 전 남편은 지지직거리는 낡은 고장난 브라운관 TV 화면 속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어요. 그 화면 속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화려한 핀 조명 아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앵커와 인터뷰를 나누는 제 눈부신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은 화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자기가 걷어차버린 그 엄청난 복덩이와
끔찍한 현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는 짐승처럼 가슴을 퍽퍽 쳐대며 시뻘건 피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어요. 옆에서 그 꼴을 보던 조춘자 역시 며느리 복을 제 발로 걷어찬 멍청한 놈이라며 아들의 등짝을 냄비 뚜껑으로 미친 듯이 내리치며 통곡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완벽한 파멸의 늪이었죠. 그들이 그토록 지독한 후회와 고통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저는 주말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깔린 윤기가 흐르는 대형 세단의 운전대를 직접 잡고 콧노래를 부르며 엄마를 모시고 화려한 백화점 VIP 명품관을 여유롭게 거닐었어요. 예전에는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나가며 제게 온갖 모멸감을 주던 시어머니의 그 역겨운 뒷모습을 보며 걸레질을 하던 며느리 이영숙은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단 한 톨의 먼지조차 남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저는 백화점 직원의 정중한 90도 인사를 받으며 넓고 푹신한 소파에 엄마를 모셔 앉히고 지난 세월 뜨거운 불기운을 견디며 뼈 빠지게 고생하신 우리 엄마의 거친 몸을 감싸줄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고운 최고급 실크 옷들을 가격표 한번 쳐다보지 않고 제 카드로 척척 시원하게 결제해 드리는 짜릿한 호사를 마음껏 누렸죠. 고급스러운 피팅룸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과거의 그 주눅들고 눈치 보던 찌질한 허물을 뱀 허물 벗듯 완벽하게 벗어 던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당하고 우아한 기품과 자신감이 뚝뚝 흘러넘치는 완벽하게 성공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사업이 단단한 반석 위에 오르고 전국의 수백 명의 직원을 든든하게 거느린 거대한 기업의 대표가 된 저는 한 달 동안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엄마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전 세계의 푸른 바다를 누비는 수천 톤 급의 초호화 크루즈 여행에 올랐어요. 끝없이 아득하게 펼쳐진 에메랄드빛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시원하고 상쾌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거대한 갑판 위 하얀 선베드에 나란히 누운 우리는 화려한 붉은빛이 감도는 최고급 샴페인 잔을 경쾌하게 부딪혔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옛날 우리의 숨통을 조였던 끔찍한 사기꾼 조춘자와 짐승만도 못한 김진숙 그리고 사악한 상간녀 최미나가 안겨주었던 지옥 같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마치 남의 집에서 벌어진 아주 통쾌하고 재미난 코미디 막장 드라마를 보듯 껄껄 웃어젖히며 여유롭게 안주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완벽한 평화와 눈부신 치유를 얻게 되었거든요.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눈부신 태양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경쾌한 목소리로 내일을 기약했어요. 엄마 너무 행복하다. 사랑해. 제 밝고 애교 섞인 질문에 엄마는 특유의 화통하고 시원한 웃음을 받아 저 멀리까지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탕하게 터뜨리시며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셨어요. 두 모녀의 끊이지 않는 맑은 웃음소리가 푸른 파도 소리와 함께 눈부시게 부서져 내리며 제 삶의 가장 찬란하고 완벽한 해피엔딩의 종소리가 세상을 향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찬란한 종소리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려드린 영숙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끔찍한 만행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분노가 끓어올랐는데요. 하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현실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박 여사님과 함께 악인들을 향해 완벽하고 짜릿한 사이다 복수를 날리는 모습에서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남의 가슴에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은
결국 그보다 더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확실한 인과응보를 보여준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며 세상 들도 없는 진정한 모녀로 거듭난 영숙님과 박여사님. 두 분이 앞으로 크루즈를 타고 유람하며 걸어갈 눈부시고 찬란한 꽃길을 저도 진심으로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영숙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